태조 이성계 일대기,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영웅의 운명. 제1장, 영웅의 시작 명문 무인 가문에서 태어난 사내. 14세기 중엽, 고려의 북방 변경 함경도.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는 이 땅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성계. 그의 가문은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명문 무인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한사, 아버지 이자춘. 모두 전장을 누빈 용맹한 장수들이었죠. 어린 성계는 말 위에서 자랐습니다. 아직 칼을 제대로 들 수 없는 나이에도 말 등에 올라 초원을 달렸습니다. 활은 그의 손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쏘면 명중, 다시 쏘면 또 명중.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하늘이 내린 장수다. 함경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성계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말을 타고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전장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술을 보는 감각, 적의 움직임을 읽는 본능, 부하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모든 것이 타고났습니다. 나는 전장을 위해 태어났다. 젊은 성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불꽃 속에서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웅으로 태어날 운명이었습니다. 제2장, 고려의 장수 전장 속에서 이름을 떨치다. 1360년대 고려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으로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남으로는 왜구가 해안을 유린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조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철갑을 두른 말 위에서 이성계는 적진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고 그의 활에서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쏘면 맞는 활이었습니다. 적장이 말에서 떨어지고 홍건적 군대는 무너졌습니다. 저 장수는 누구냐? 이성계. 동북면의 이성계라 하오. 함주, 영흥, 그리고 마침내 개경 탈환. 이성계의 이름은 고려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구와의 싸움에서도 그는 무적이었습니다. 황산대첩, 운봉전투. 적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겁을 먹었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이성계를 백성들이 환호하며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말 주변을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은 전장 밖에 있다는 것을. 썩어가는 고려 조정, 탐욕의 눈먼 권문 세족들.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이었습니다. 제3장, 시대의 균열. 고려 말의 혼란과 정치 갈등. 개경의 궁궐은 화려했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권문 세족들은 토지를 독차지하고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잃고 떠돌았고 굶주림이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젊은 유학자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희망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군, 칼로 나라를 지키셨으니 이제 칼로 나라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이성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조정은 갈라졌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과 구세력의 충돌. 개혁을 외치는 이들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 칼과 칼이 부딪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388년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왕은 무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동을 치라. 흉년의 군사를 일으키고 강대한 명나라를 공격하라는 것. 그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장수들은 분노했고 병사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성계는 말없이 압록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흘러내렸고 비는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결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4장, 운명의 선택. 위화도 회군. 위화도, 압록강 하구의 작은 섬.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강물은 범람했습니다. 병사들은 진흙탕에서 신음했고 말들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 죽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이성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성계는 천막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병사들, 굶주림에 떠는 젊은이들. 그들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며 누구의 아버지였습니다. 돌아가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요동정벌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짓이다. 우리는 돌아간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1388년 5월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회군이다. 돌아간다. 명령이 떨어졌고 군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강가를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의 군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왕은 폐위되었고 권문세족들은 무너졌습니다. 고려 왕조는 운명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제5장 고려의 마지막 순결 개혁과 모순의 충돌. 개경의 거리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이성계는 과전법을 실시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독차지한 토지를 몰수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구세력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우왕은 폐위되었고 어린 창왕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창왕마저 곧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양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려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도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 고려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낡은 그릇에 새 술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나라. 이성계가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500년 고려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는 것을, 새로운 왕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6장 조선 건국 새로운 왕조의 태동. 1392년 7월 역사가 새로 쓰이는 날이었습니다. 개경 수창궁.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궁궐 밖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도전이 나아가 선언했습니다. 고려 왕조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조선.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소리가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이성계가 천천히 옥좌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그 눈빛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났습니다. 나 이성계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조선 왕조를 연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 의로움이 기둥인 나라를 세우겠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울었고 웃었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00년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수도를 세우겠다. 한양에 태조 이성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강이 흐르는 그곳, 삼각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그곳에 새로운 수도가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궁궐이 지어지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그것은 500년을 이어갈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7장 태조의 그림자, 왕자의 난과 균열. 하지만 영광의 뒤편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태조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비 소생이 6, 계비 강씨 소생이 2. 태조는 계비 강씨를 사랑했고 그녀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정도전도 방석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어린 왕을 보좌하며 자신의 이상 국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섯째 아들 방원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왕위에 올리셨는가? 나와 형님들이 피 흘리며 싸웠기에 조선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 동생을 세자로. 방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정도전을 증오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공을 가로채고 왕권을 위협하는 신하를. 1398년 8월 한양의 밤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칼날이 번득였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정도전이 쓰러졌고 방석이 죽었고 방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태조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창덕궁 깊은 곳에서 태조는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동지였던 정도전이 죽었고 어린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주겠다. 태조는 둘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방원에게 있다는 것을. 건국의 영웅은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8장 마지막 길 조선을 남기다. 함흥. 태조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권력을 내려놓고 그는 그가 태어난 북방 땅으로 왔습니다. 말년의 태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젊은 날, 백성들이 환호하던 날, 왕위에 올랐던 그날, 그리고 아들들이 피 흘리던 그 밤.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인가? 태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선은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 그가 남긴 유산. 1408년 태조 이성계는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온 나라가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울었고 신하들은 절을 했습니다. 영웅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조선은 남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어갈 왕조. 500년을 버틸 나라. 태조는 전장에서 태어나 왕좌에 올랐고 고통 속에서 왕관을 내려놓았지만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한양을 깨웠습니다. 태조가 남긴 도시에서, 태조가 세운 나라에서 백성들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태조 이성계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조선, 그리고 그 조선을 살아갈 백성들의 미래.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용기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 태조 이성계, 그는 영웅이자 아버지였고 왕이자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조선 태조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